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김기표가 일격을 날렸습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그 판결이 있은 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.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. 뭐 법리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 대선 한 가운데 있는데 뭐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까지는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판결을 했는데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없습니까?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습니다. 아,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. 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 없었죠. 그런데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심판을 봐야 할 그 사법부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?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공 뺏어가지고 반대쪽 골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? 사상 초유의 일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일입니다.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찰한테 왜 등장했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.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죠. 사법부가 본연의 사법 소극주의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서 누구 일방의 편을 들 때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?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?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? 그것을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. 대통령을 탄핵을 하듯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가?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? 그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